안녕하세요. 영혼을 깨우는 코치 이유정 코치입니다. 오늘은 반영적 경청을 잘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반영적 경청을 잘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는 우선 무엇이 반영적 경청이 아닌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토머스 거든의 12가지 장애물인데요. 이것은 사람들이 흔히 주고받는 12가지 종류의 반응이며 이것이 바로 경청이 아닌 것들입니다. 1. 명령하기, 지시하기. 2. 경고하기, 주의하기, 위협하기. 3. 충고하기, 제안하기, 해결책을 제시하기. 4. 논리적으로 설득하기, 논쟁하기, 가르치기. 5.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말하기, 교화하기. 6. 동의하지 않기, 판단하기, 비판하기, 비난하기. 7. 같은 생각을 조장하기, 승인하기, 칭찬하기. 8. 수치스럽게 하기, 조롱하기, 진단명 붙이기. 9. 해석하기, 분석하기. 10. 안심시키기, 동정하기, 위로하기. 11. 질문하기, 캐묻기. 12. 철회하기, 주의 분산시키기, 유머, 주제 바꾸기. 고든은 이러한 12가지 반응을 가리켜 장애물이라고 하였는데 왜냐하면 이러한 반응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기 탐색을 멈추게 하거나 자기 탐색의 궤도를 벗어나게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러한 반응은 상담자 중심적인 반응으로 내가 가장 잘 알아요. 그러니 내 말을 들으세요.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내담자는 자신의 방향을 탐색하지 못하고 대신 상담자가 던지는 말에 반응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다음은 상담자 중심적 대화의 예시입니다. 그를 떠날지 말지 모르겠어요. 당신이 가장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선택해야 해요. 하지만 그게 바로 문제인걸요. 무엇이 최선인지 모르겠어요. 당신은 알고 있어요. 그것은 당신 마음속에 있어요. 나는 우리 관계에 그냥 숨이 막혀요. 갇혀있는 기분이에요. 잠깐 동안 헤어지면 어떤 기분일지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하지만 난 그를 사랑해요. 내가 떠나면 그에게 너무 큰 상처를 주게 될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당신의 인생을 낭비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건 너무 이기적인 것이 아닌가요? 그건 단지 스스로를 돌보기 위해 해야 하는 일이에요. 저는 제가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해낼 수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전 당신이 잘 해낼 거라고 믿어요. 이 대화 속에는 어떤 문제점들이 있을까요? 상담자는 내담자가 양가 감정을 탐색하는 데 도움을 주지 못했고 너무 조급하게 해결책에 이르도록 압박했습니다. 상담자는 사실상 경청하지 않았으며 내담자가 말하고 탐색하는 기회를 전혀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반영하기는 단순 반영과 복합 반영이 있습니다. 단순 반영은 내담자가 말한 것에 거의 어떤 말도 덧붙이지 않는 것인데요. 오늘 기분이 많이 우울해요. 라는 내담자의 말에 우울하시군요. 약간 울적하시군요. 굉장히 우울하시군요. 상담자는 이런 식으로 단순 반영할 수 있습니다. 단순 반영은 유용할 수 있지만 탐색 대화의 진행 속도를 늦추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만약 대화에 진전이 없거나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다고 느껴진다면 그것은 내담자가 말한 것을 정확히 따라하는 단순 반영에만 너무 의존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에 반해 복합 반영은 내담자가 한 말에 대해 어떤 의미를 부여하거나 강조하는 것으로 말하지 않은 내용이나 다음에 이어질 만한 내용을 추론하는 것인데요. 제가 생각할 때 제가 너무 조심스러워하는 것 같기도 해요. 마지막으로 받은 검사 결과는 괜찮았어요. 단지 그런 비슷한 통증을 느낄 때면 두려워져요. 라는 내담자의 말에 그러한 통증이 심장마비를 다시 생각나게 하는군요. 라고 상담자는 복합 반영할 수 있습니다. 내담자는 고통이 심장마비를 생각나게 하여 그를 두렵게 만든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말한 내용에 따르면 이러한 추측은 타당합니다. 빙산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단순 반영은 실제로 표현된 내용, 즉 수면 위에 드러난 부분에 제한되어 있지만 복합 반영은 수면 아래에 놓인 부분을 추론하는 것인데요. 복합 반영을 많이 하게 되면 대화를 더 진전시키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 내담자가 의미하는 것을 너무 많이 뛰어넘어서 추론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담자가 계속 탐색할 수 있도록 반영하기를 사용할 때에는 내담자가 말한 것보다 약간 축소해서 반영하는 것이 좋은데요. 특히 감정적인 내용이 포함될 때 유용한 기술입니다. 내담자가 표현한 감정의 강도 수준을 확대시키면 그는 원래 진술에서 물러나 그것을 부정하거나 최소화하려고 할 것입니다. 반면에 내담자가 표현한 감정의 강도를 약간 축소해서 진술한다면 그는 계속해서 그것에 대해 탐색하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정을 반영할 때 내담자가 계속 그것을 탐색하기를 원한다면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축소하기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양육 방식에 대해서 시어머님이 그런 식으로 왈가왈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시어머님 때문에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나시는군요. 글쎄요, 그렇게까지 많이 화가 나지는 않았어요. 양육 방식에 대해서 시어머님이 그런 식으로 왈가왈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간섭 때문에 다소 신경이 쓰이겠네요. 물론 그렇죠. 시어머님이 항상 나를 지적하고 비난하는 것 때문에 정말로 화가 나요. 이처럼 확대하기는 내담자로 하여금 뒤로 물러서게 하지만 축소하기를 통해 현재 감정과 상태에 대해 더 탐색해 볼 수 있습니다. 반영하기를 할 때 반영의 길이는 간략할수록 더 좋은데요. 만약에 반영이 길어진다면 내담자는 반영한 내용 중에서 가장 마지막의 것에 반응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반영의 길이가 길어야만 하고 강조하고 싶은 특별한 내용이 있다면 그 말은 가장 마지막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반영적 경청을 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중요하지만 꾸준한 연습이 필요할 것입니다. 내담자의 반응을 살핌으로써 반영적 경청이 잘 되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피드백 받을 수 있으니 꾸준한 연습과 피드백을 통해 반영적 경청의 스킬을 닦아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영혼을 깨우는 코치 이유정 코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